저희가 제바시 시즌 1 할 때 그때 4천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4천 포인트를 가려면은 상법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빠져도 5천 포인트 지금 아직 넘잖아요. 초반이니까. 그러면은 뭐 어쨌든 증시는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일자리는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뭐 전 국민 전부 다 앉아갖고 뭐 다 주시게? 그러면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재벌을 바꾸는 시간 재바시 오랜만에 다시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시즌 1에서 활약을 많이 해주신 우리 재바시 전문 패널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덕성여대 조현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조현성입니다. 예. 시즌 1에 저희가 뭐 이제 시급한 거는 이제 다 했고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이제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시즌 2로 이제 돌아왔는데 예. 앞으로 더욱 좋은 컨텐츠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예.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즌 2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산업 공동화와 뭐 일자리 문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재벌 문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특히 일자리 문제는 그 뭐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재벌 관련 구조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산업 공동화 문제, 산업 공동화라는 게 교수님 빈다는 거죠. 예. 예, 예. 빈다. 산업이 비어. 예. 그러니까 비고 텅텅 비고 예. 또 산업이 비다 보니까 뭐 일자리까지 그렇죠. 공백이 생기고 그게 제일 핵심이죠. 산업이 공동화가 되면은 일자리가 비어버리는 게. 예. 그리고 제조업이 워낙 우리가 GDP의 30% 가까이 차지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공동화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가장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뭐 제조업도 이제 그냥 뭐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분류를 할 때 보면은 뭐 고부가 가치 제조업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맞습니다. 붙이잖아요. 뭐 예. 다 같은 제조업인데 이제 그런 데보다는 사실은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제조업이 또 이제 그 네. 더 타격을 더 많이 받는 거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데 또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네.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대기업 집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경제에서 고용 문제를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건 예.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뭐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이제 뭐 미국 정부의 정책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맞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수출은 뭐 사상 최대 뭐 7천억 달러를 이제 넘어섰는데 예, 예. 그 반대로 지금 아까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이게 특히 또 트럼프 관세 정책하고 이런 거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해외로 예, 그 해외로 공장이 지금 공장 나가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협력업체들 중소 중견 이제 협력업체들까지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약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반반이라 그럴까요?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수출 베이스로 이제 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국제 정세의 이게 뭐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뭐 이란 전쟁 봐보세요. 그 유가 딱 뛰니까 바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또 그 뭐 한미 FTA 뭐 트럼프 들어와 가지고 뭐 완전히 뭐 휴지 조각처럼 그냥 하는 거 국가 간 뭐 계약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우리는 영향을 받죠. 한국은 영향을 받는 경제 구조예요. 그건 뭐 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 가지고 뭐 현지에 직접 건너가는 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FDI라고 하죠.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로.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제 고도화되면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이게 이제 모기업이 있는 자국에서 고용률이라든가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이바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확연하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이게 자본가들만 배 불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셨겠지만 예, 대통령이 예. 청와대에서 갑자기 대기업 그 그러니까, 10대 예, 일자리를 예, 뭐 예, 5만 천 개를 예.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보면 한번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에 국가 데이터처 옛날에 예. 옛날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통계청이죠 여기가요. 국가 데이터에서 2025년도 3, 4분기에 이제 8월 기준으로 해갖고 임금 근로자 일자리 동향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보게 되면 사실상 영리 기업 중에서 대기업의 일자리 증감이 한 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통계가 나와요. 자료가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와, 그 8만 개가 작은 숫자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1만 개 줄 동안 중소기업도 1만 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네. 그것도 문제긴 한데 대기업 집단서 여기서 무려 8배에 해당하는 8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건 조금 국민들이 좀 이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인데 이게 조금 뭐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현재 해외 직접 투자하고 연관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사실상 그 해외에서 공장해가 나가버리고 하면 현지 그렇죠. 인력들을 또 채용해야 현지 되고 인력 채용해야 되는 거고 그걸 국내에 그 돈을 이제 국내에 투자했었으면 국내 일자리가 생긴 건데 8만 개가 작은 게 아닌데 어떻게 8만 개 일자리가 1년 만에 이렇게 8만 개가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게 이 배경에 있어서는 뭐라고 세세하게 여기가 뭐라고 이렇게 대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재벌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30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게 재벌이죠. 2023년 기준으로 1,845원 정도 되는 5조 원. 5조 원 죄송합니다. 1,845조 원인데 이게 국가 GDP의 77%라고 치죠. 당시 기준으로 불과 작년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GDP가 100원이면은 77원을 30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게 다 차지하고 있는 시계적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원 중에 77%를 니네가 만들어내니까 100명 중에 77명을 고용해라. 뭐 이것까지는 뭐 우리가 좀 오바라고 그냥 합시다. 하는데 이것도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대기업 집단이 그 국가에서 차지하는 GDP 대비 일자리의 비중이 낮다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데 계속 읽어드리면 이래요. 반면에 재벌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2024년 기준 16.6%에 머무르고 있다고. 야. 전체 GDP의 절대를 그러니까 100원을 만들어내는 GDP 국가에서 77원을 30대 이 기업 집단이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16.7% 반올림 해갖고 많이 봐줘야 17%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17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그럼 17명 고용하면 나머지 83명은 어디로 가느냐. 진짜 뭐 고용 없는 저임금 일자리에 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언론이 얘기하는 양질이 아닌 일자리 이런 데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게 일자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생활 수준이라든가 임금 격차가 벌어지겠죠. 진짜 고용 없는 성장이 나오고 있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우리 제가 쓴 겁니다. 거기서 쓴 자료는 아니고. 그렇죠. 그건 자료가 국가 데이터초고 저희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은 일자리 수도 오히려 전년 대비 8만 개가 8만 개가 8만 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수치가 아닌데. 이 수치는 국가 데이터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조업 전반적으로 일자리도 좀 교수님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 요거는 이제 국가 데이터초에 있는 자료를 작년 3분기 기준이네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이 전체 일자리 구성에서 한 22.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소멸된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거를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제조업에서 사라진 게 16.1%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로는 약 35만 개 정도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많이 사라진 거예요. 많이 사라진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뭐 하이테크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조업까지 숙련공들이 하는 그런 제조업까지 다 망라되어 있어서 이 35개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한 가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 실업의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 대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저기 뭐야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거 타고 뭐 SK 같은 경우는 뭐 지주회사법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맨날 뭐 투자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은 뭐 거기서 뭐 도대체 그거를 뭐 해갖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이해는 합니다. 트럼프가 난리치고 있으니까 뭐 안 가면은 또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부 가는 거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럼 그거와 관련해갖고 한국의 산업 공동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취해야 되는 조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발언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지를 않다가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투자는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건설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과 중간 기술직의
타격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아니 뭐 청년들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양질의 예. 민간 대기업이나 그렇죠. 이런 데를 예, 희망하는데 예, 예. 거기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뽑지도 그렇죠, 않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특히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산업, 네. 한국의 전통적인 이제 제조업 중에 강세 분야죠. 여기는 이제 공장 폐쇄가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죠. 여수나 대산, 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현재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철강 분야에서도 뭐 설비 합리화 등을 진행하면서 약 2만 8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교수님 그런 요거 분석이. 그 데이터 예. 쳐가지고 유의미한 또 자료가 하나 있던데 청년이라면 20대 이하 일자리가 뭐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20대 이하 일자리는 4.2% 감소를 했고 40대도 일자리가 1.3% 감소를 했어요. 가장 생산 예, 예. 가능 해야 될 근데 쪽에 이게 일자리가 그렇죠. 감소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30대나 이런 데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0대가 일자리 증감률은 그러니까 감소는 4.2%인데 증감에 대한 12만 비율로 개네. 보게 되면 이게 12만 12만 개. 감소하고 있다는 12만 개. 거예요. 12만 개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20대 인구가 12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대 일자리가 12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면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와가지고 일자리가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실업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결과적으로 환경 자체가 환경 자체는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30대에는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은 20대 이하 4.2%의 줄어든 거에 비하면은 1.9%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증가 비율은 낮다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한 2.5분의 1 그나마 정도 늘었는 게 되는 이게 거죠. 초고령 사회 되니까 60대 예. 이상 60대 이상은 5.9%가 근데 늘었는데 이게 공공 쪽이겠죠. 그러니까 공공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또 이게 우리 사회복지 예. 쪽이나 예, 이런 데 예. 저임금 일자리들. 그러니까 기성 언론에서 좋아하는 양질의 그 일자리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딱 청년들의 봐도. 양질의 이쪽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연기금이나 이 보험이 다 누가 내냐고. 타격이 가는 거고 소비 시장도 위축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임금 구조라고 하는 게 아직도 우리가 좀 개선할 바가 많다. 근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겠냐 이거야. 이것은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소수가 지배하고 있는 이 대기업 집단, 이 재벌 집단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에 오로지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윤을 노동자, 이 집단하고 노동자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뭐 이렇게 그럴 생각이 없고 일자리를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그럴 생각도 없고 좀 깝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수 기반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제조 그리고 고용 감소. 그러니까 산업 공동화 계속해서, 특히 네, 제조업 늘어나고 공동화가 진짜 수치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제 뭐 많이 최대 폭락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재바시 시즌 1 할 때 그때 4천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4천 포인트를 가려면은 상법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빠져도 5천 포인트 지금 아직 넘잖아요. 초반이니까. 그러면은 뭐 어쨌든 증시는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일자리는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뭐 전 국민 전부 다 앉아갖고 뭐 다 주시게? 그러면은